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개유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축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추석에 해당이 되죠.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죠. 지금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이 차례를 다 지내고 송편도 드시고 가족하고 담화도 나누시고 이제 뭐 집에 오시는 길,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골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또 해외로 가시는 분도 있겠죠. 뭐 각양각색의 여러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어차피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라고 있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때는 또는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홀로 사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외롭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석 한가위 되시고요. 혼자 있을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추석. 자, 아무튼 한가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6월을 하는 경우 되게 한 30일 정도 6월에 대해서 똑같이 내지는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간목 6월의 느낌이 다르고요. 을목이 6월의 느낌이 다릅니다. 또 병정화의 6월이 서로 다를 것이고요. 무기토의 6월이 또 다릅니다. 경신금의 6월, 임계수의 6월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간목 설명하고 간목과 6월에 대비되는 또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에 맞게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일간 설명 안 하고 원령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사주만 하게 되면 뭐 10분이면 다 뭐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 숙달하면서 실력을 배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계속 반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다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어저께 임수에 비해서 어저께 임수는 양이라고 했을 때 개수는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로는 수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임수는 대해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뭐예요?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죠. 저는 저 이슬로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참이슬. 그래서 참이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맑고 깨끗한 그죠? 안주 뭐 이렇게 좀 내일 또 토요일이라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하를 먹을 때 이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슬을 먹을 때 가끔은 이제 카스라고 이거 제가 또 이게 술 선전하는 것 같은데 카스를 또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우리나라 맥주가 다른 나라 맥주에 비해서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맥주만 먹을 때는 밍숭밍숭하고 메가가 많이 들어가야 맥주가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맥주는 메가 함량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산 맥주를 많이 먹죠. 뭐 칭따오라든가 여러 가지. 저도 한때는 저 일본산 맥주, 아사히 맥주를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지 않습니다. 그 방사능 그런 것도 느낌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뭐 불매운동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국산 맥주를 좀 이용하되 가끔 칭따오라든가 뭐, 뭐 호가든인가 그것도 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맥주 카스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 소맥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그냥 별 맛은 없지만 근데 다른 맥주는 그냥 맥주 맛으로 먹지만 우리나라 카스는 맛이 좀 싱겁기 때문에 소맥 할 때만큼은 그래도 적절한 맥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 좀 매가 좀 많이 넣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도 외국산 맥주 안 먹고 우리나라 카스
하이트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지금 추석이기 때문에 한 잔 이제 곡차, 이제 절에서 이제 술이라고 안 하고 곡차라고 하죠. 곡차 한 잔씩 들어 하시고, 도끼나물 있죠. 도끼나물. 자, 곡차에 저도 절에 들어서 곡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끼 이런 거 써야 되나? 도끼 나물이라고 합니다. 도끼나물. 자, 웬만한 나물은 그냥 이렇게 묻히고 하는데, 도끼는 어떻게 돼요? 소, 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도끼로 잡는다 해서 도끼나물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고기에다가 이제 술 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절에는 이 도끼나물하고 곡차 한 잔씩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로수 할 때 저 이슬에 빠져가지고 또 이게 삼천포르기에 빠졌는데, 또 생각납니다. 대하의 소주. 자, 어찌 됐건 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로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맑고 깨끗해야 돼요. 자, 이 우로수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내지는 하늘에서 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시커먼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게 되면 화산이 나게 되면 화산에서 분출하는 어떤 흙먼지 같은 것이 비에 섞여서 내리게 되면 검은 비가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 그 방사능이 대기를 뿜어져 나가면서 그것이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는 맑고 깨끗한 비가 아니고 어떻게 더러운 비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에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게 되면 눈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받아 먹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받아 먹어도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이게 공해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눈이라든가 비 같은 것이 오면 빗물 같은 것도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 비닐로 해가지고 빗물 받아가지고 물이 이제 잘 지하수 같은 것이 없는, 잘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에서는 빗물 받아서 먹고도 그랬잖아요. 그냥 깨끗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빗물 받아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하늘 눈 온다고 해서 애들하고 나가서 눈 이렇게 받아 먹고 하면 신고 받을 수 있어요. 정신병자라고. 자, 우리나라가 그만큼 청정지대는 아닌 것 같죠. 자, 이 우로수라고 하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징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치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어머니들이 치성을 드리는 정화수 같은 거 있죠. 정화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정수기 같은 데서 나오는 물 같은 것도 이런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이 만약 탁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을 수가 없죠. 개수는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야지만 사람이 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음료수, 뭐 콜라라든가 이런 색소 넣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부유물질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맑고, 개수의 핵심은 딱 한 자,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수 보는 시각은 많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무토 같은 걸 쓸 수 있겠지만, 절대 개수는 무기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무기토를 취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는 무기토를 쓰기도 합니다. 개수도 기토를 쓰기도 해요. 좀 이따 내가 기토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내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무토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쓰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간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개수가 6월에 태어났으니까 6월과 개수에 대한 상반관계, 상호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6월은 쉬운 말로 가을에 해당이 되고, 지금 6월 가을에 해당이 되는 계절이고요. 매우 한랭하다라고 표죠. 한랭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얼 정도로, 살을 에일 정도로 차갑다는 정도가 아니라, 참
오싹할 정도로 이제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의 차가운 정도, 한랭한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죠. 금왕절, 금이 가장 왕한 계절. 이 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엄숙하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한랭한 이런 기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금일간들이, 특히 경금일간들이 눈을 한번 치켜뜨고 위아래로 한번 두 번 훑게 되면 주변이 엄숙해지죠. 그죠? 쉬운 말로 군 사령관이 눈 한번 부릅뜨고 호령 한번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밑에 부하 장병들이 잡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군기 교육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위험 있고 엄숙한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궁에는 지장간이 한자가 등록이 안 돼 있군요. 그래서 이 유궁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궁 안에 있는 경금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궁 안에 요 안에 있는 금은 바로 신금만 쓰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간만 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있는 유금 안에 있는 신금도 똑같은 신금이거든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달리 부드럽고 연약하고 맑고 깨끗한 금을 신금이라고 합니다. 유금 자체가 지지에 있는 유금 자체가 바로 신금과 같기 때문에 이 유금은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6월 자체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도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원령 유금 자체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그랬죠.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개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죠. 제가 여기다 청징함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수 자체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 자체도 맑고 깨끗한 신금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 가끔 술을 먹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새 것을 땄어요. 처음에 딸 때 다다다닥 소리가 나죠. 맑고 깨끗한 소리, 다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술을 꼴랑꼴랑꼴랑 따르면 뻘꺽뻘꺽뻘꺽 소리가 나면서 술잔에 딱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대략 소주 한 병을 가지고는 7잔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짝수가 나오지 않게 홀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혼자 먹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둘이 먹으면 짝수로 나오게 되면 한 병만 먹어도 될 거를 홀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병 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는 한 잔 두고 누구는 한 잔 덜 먹을 수 없죠. 셋이서 먹어도 두 잔씩 돌아가면 여섯 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홀수이기 때문에 6잔씩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계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술을 따랐는데 안에서 부유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유물질.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새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병을 세척해서 재활용, 좀 깨끗한 병을 재활용도 하게 되는데, 거기다 우리 또 어르신들, 저도 가끔 그런 적 있겠지만 술을 먹을 때 거기다 담배 꽁초라든가 쓸데없는 거 침도 뱉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잘 안 하면 거기에 있는 묻어있는 부유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 자체가 오염이 됐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냥 뭐 쇠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지 마시고 유리병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유리병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참이 이슬이잖아요. 원에 19도인가요? 17도인가요? 그 담겨져 있는데, 유리병이 깨끗 들어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우리 참이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참이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간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그렇게 맑고 깨끗한 금은 아니고 약간의 탁기가 있다라고 하면, 유금 같은 경우는 순수한 신금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병 자체가 아주 맑고 깨끗한 것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도 내지는 그 이슬이도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금백수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났던 개수가 6월에 태어났던 금백수청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임수 같은 경우 금백수청을 아마도 어저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는 것을 자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 용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런 용어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설명하고 이 사주는 금백수청, 금서산청이 돼야 되는 사주다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용어가 없다라고 하면 설명할 때마다 김수한무, 거북이야,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워리워리 뭐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함을 희한다. 제가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희하는 것과 기하는 것.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맑은 금이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맑은 수이기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 자체가 세력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이 있으면 맑은 물이 또 목을 생각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 뭐 병화 같은 거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수가 상관을 생각하고, 내지는 뭐 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식신이겠죠. 그래서 재성을 생각하게 되면 금백수청, 금수쌍청 하는데 식신생재나 상관생 제하는 국세로 간다라고 하면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원한적이고 가장 맑고 깨끗한 그러한 사주 원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토가 투출한다거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 무토는 개수를 파거나 내지는 개수를 어떻게 됩니까? 매몰시켜 버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 자체도 맑고 깨끗한 그런 금인데 토, 기토라든가 무토 같은 것이 잡란하게 되면 이거를 잡란이라고 하죠. 잡란, 어지럽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잡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주 국세를 매우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 내지는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수금이 탁해지지 않고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꼭 생각해야 할 것이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는 단어를 꼭 명심해 둔다라고 하면, 개수 6월, 임수 6월이 개수 6월생, 임수 6월생은 어떻게 사주 구성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바로 머릿속으로 연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명식, 다음으로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개수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놓고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한 것은 음의 수, 즉 음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금 자체도 음에 해당되는 금, 천간으로는 신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이죠. 그래서 음수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금생수라죠. 인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대 음이기 때문에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천간에 경금이 투출하건 신금이 투출하건 이거는 자오묘는 어차피 격이 오화를 빼고는 어차피 본기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천간에 어떤 것이 투출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월, 유월, 묘월 같은 경우는 병화, 5월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월지만 갖고 격을 잡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으로 보고요. 다른 격은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백수청함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6월의 개수의 6월생이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간 불안불안하죠. 자, 원래 금백수청할 때 토 기운이 있게 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토를 봤어요. 그래서 개축일주가 되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원령 유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금하죠. 유축회금 해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물론 탁기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축회금하게 되면 토의 기운보다는 이제 금의 기운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금이라든가 수라든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축회금한다 하더라도 이 기토는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 기운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토를
금수를 약간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다시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다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면서 기후 자체가 매우 한랭하다라고 차갑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수가 다시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온 자체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가을 숙사라는 그런 엄숙한 한량한 기후에 가을에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수 자체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축의 해금돼서 개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다시 이 인비가 있는 것은 오히려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죠. 개수가 있는 것도, 그 다음에 해수가 있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개수 자체는 해수 내지는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개수 자체가 약간 좀 탁해지는, 쉬운 말로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약간 섞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주 자체가 오히려 목이 있어서 기토를 제해주고 화가 있어서 조우해주면 좋은 국세가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매우 한습하고 음습한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까지는 음만 있기 때문에 또 음팔통이다라고, 이거 좀 이따 내가 생시 보면서 음팔통과 양팔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생시에서는 어떤 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수를 받잖아요. 유축해금 내지는 자축 이 경우도 자축합토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자축합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축토에 뿌리를 든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간이 개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간인 임수가 투출하게 했는데 지지로 거의 금수가 이렇게 왕량하게 되면 일간 자체보다는 임수의 포인트가 더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개수에 맞기에 용시를 찾는 것보다는 임수에 맞게 용시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임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간이 개수를 하더라도 무토를 시용해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될 수 있으면 무기토를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무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 일간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모든 글자들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왕해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를 보지 않고 임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를 봤을 때 축토, 기토는 어떻게 돼요? 이건 다 사수동류가 되죠. 사수동류. 무토가 있어야 이거를 제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수동류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화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왕격이 돼요. 전왕격. 이거 전왕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다음에 전왕격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학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죠? 그 다음에 개축시를 보죠. 개축시. 시까지 있으면 안 되지, 여기서는. 그죠? 개축시가 되면은, 자, 이것이 바로 음팔통사주죠? 음팔통사주. 음팔통의 반대되는 것은 양팔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음팔통, 양팔통을 따지는데, 음팔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기해도 모두 음에 해당이 되고, 개유음, 개축음, 축도 개축이니까 음이죠. 모든 사주팔자 8글자가 다 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음팔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주 8글자가 다 양으로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양팔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팔통 사주는 양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남자스럽고 거칠고 진취적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약간은 여성스럽게 다소곳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사주가 양팔통 사주가 되면 여성
여성스럽지 않고 남성스럽기 때문에 남편 덕이었고 성격이 좀 남성스럽고 거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양팔통, 음팔통의 개념입니다. 음팔통 같은 경우는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다소곳하면서 여성스러운 그런 사주로, 그러니까 남자가 음팔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숙기도 없고 거의 뭐 4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스럽지 못하고 남자가 여성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양팔통이다, 음팔통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임상을 했을 때 음팔통 사주도 음팔통 다 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사람이 뭐 다소곳하고 막 음적이고 막 음흉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엄청 많이 있고요. 양팔통인 사람들도 오히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주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모양, 양이냐, 음이냐 이것만 놓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을 다 고지고대로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10%, 20% 이것이 음팔통이구나, 이것이 양팔통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꼭 음팔통이라고 해서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양팔통이라고 해서 꼭 거칠고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음팔통도 양팔통도 대운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성향도 바뀌고요. 성격도 다소곳했던 음팔통이 거친 사주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칠었던 양팔통이 대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소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사주만 놓고 대운 세운을 보지 않고 사주 원국만 놓고 이 성격이 다소곳하시고요, 굉장히 말수도 적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번에 그래서 저 그렇지 않고요, 저 말할 말 다 하고요, 웬만하면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기다리다 명확하게 얘기하고요, 저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이럽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국의 음팔통 양팔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운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를 살펴서 따져야 되는 것이 사주 원국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팔통과 음팔통에 대한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음팔통, 양팔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가 6월에 태어나가지고 금왕절 인성이 왕한 때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유축회금입니다. 유축회금이죠. 그러면 일단은 일지에 있는 축토는 금으로 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금으로 화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축토가 백이토라고 놓고 봤을 때 유축이 합하게 되면 이거는 한 70%에서 80%, 70%는 금으로 화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해수가 있으면 금수가 굉장히 왕한 거예요. 거기다가 월간 개수, 시간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고요. 이 개수는 유축 해 뿌리도 둘 수 있지만 이쪽 축투에도 축중 개수, 축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다 뿌리를 둔다라고 봤을 때, 사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금수가 왕할까요? 토가 왕할까요? 이것이 왕세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 잘 보시면은 금이 하나, 수가 4개, 그 다음에 토가 3개니까 뭐 비등비등하다 내지는 금수가 더 왕하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한 4대, 뭐 10으로 봤을 때 한 6대4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6대4 정도.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축이 해금하고 해수의 개수 3개면은 6대4가 아니라 이거는 8대2 내지 7대3 정도 수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금수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한 3 정도, 2 정도가 토가 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행의 숫자세 가지고 왕세 보는 것보다는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왕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은 더 정확한데, 이렇게 해서 왕세를 따지기가 좀 초학자 내지는 좀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듣고 반복하고 느낌으로 내가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대3, 8대 정도는 금수가 왕하죠. 그래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거나 아니면 수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성으로서 제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살로서 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용신을 취용하려고 놓고 봤을 때 해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6월의 금왕절에 해중에 물속에 있는 목을 꺼내서 저 수의 기운을 설계한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축 회금에서 있게 돼 있으면은 목 자체가 어떻게 돼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용도가 많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금수강한데 다시 금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수를 생하면 어떻게 돼요? 왕한 일간을 다시 생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 다시 금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겠죠. 차라리 화가 있다라고 하면 뿌리 없는 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화를 용신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이 금수로 인해서 왕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기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간 개수를 그냥 무시하고 일반 논적으로 가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살인 기토라 하더라도 이거를 도와줘서 그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기토로서 일간 왕한 기토를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봐서 기토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부득이하게 진짜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맞는 경우는 아니고 좀 약간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별격, 특수격은 아니고 일반 내격이지만 개수가 쓰지 않는 기토를 쓰는 것이고 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국사는 살인 상생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는 금으로서 토를 화하기보다는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고요.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하면 제자 살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의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뭐 이렇게 경신신이 이렇게 자꾸 또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종혁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종격이에요. 기명 종격에서 기명 종혁격 금으로 종하는 거. 그러니까 종혁격이지만 기명 어떻게 돼요? 종인격이죠. 종인성으로 종하는 거니까 종인격이 되겠죠. 자, 오늘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추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